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시식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계속 미사일 시리즈로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또 무슨 미사일입니까? 장공지2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KF-21 보람의 전투기에만 달 수 있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 대해서 오늘 집중 분석해 드릴 텐데요.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동안에 뭐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네. 개발 시작, 그다음에 현재 현황, 네. 또 실전 배치는 실제적으로 언제 배치될 것인가. 아, 그렇군요. 자, 대한민국 KF-21 보람의 전투기에만 장착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개발 중인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네. 예. 이것이 작년에 공개가 됐죠. 작년에 이제 모크업이 네. 이제 모형이죠. 실물 사이즈 모형이 작년 10월달 사천 에어쇼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격 공개. 네, 전격 공개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뭐 그래픽이라든지 이제 좀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 사진, CG. 네, 그걸로 해서 뭐 쏘는 모습을 이제 모사를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이제 실물 모형이 이제 작년 10월 말 에어쇼에서 사천 에어쇼에서 반갑게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모컵이라고 해도 그렇게 빨리 이렇게 보여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대중들에게 먼저 공개를 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KF-21 사업의 주된 그 관청은 역시 방위사업청입니다. 네. 그래서 실물을 이제 또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있는 데는 이제 카이고요. 그렇죠. 이 주도권이 실제적으로 옛날 뭐 Tu-50대나 F-50대와 달리 방위사업청이 전적으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무장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공대용 미사일, 국산 공대용 미사일. 네. 그다음에 이제 공대지 미사일. 물론 이제 초음속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FA-50을 우선적으로 이제 하려고 좀 하고 있고 개발을 별도로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장에 대한 거는 또 이 주도를 하는 거는 사실 그 국방과학연구소 ADD. ADD가 이제 전에 이제 무인기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좀 뭐 대한항공 곳은 이제 뭐 지금 생산 들어갔고 착수에 됐고 이제 공개 행사를 했었고 반면에 뭐 카이 거는 좀 이렇게 반려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무인기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해방이 된 상태에서 ADD 전체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비행무기 뭐 탄도탄도 따로 하고 있지만은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제 이 일반 이 미사일들 그 중에서 장공지2를 이제 홍보를 강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KF-21 본체가 이제 전시되고 비행하는 사천이죠. 그러면 이제 카이가 옆에 있고 그것에 대한 거는 이제 뭐 ADD보다는 방사청과 카이가 이제 또 홍보가 되는 거고 주도하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장 우리도 있어. 우리 관청이 또 있어. 개발하는 곳. 국방과학 연구소가 있다. 그걸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급하게 갔다가 이제 전시를 한 거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이제 또 새해 이제 올해죠. 25년도나 26년도 예산, 개발 예산을 더 이제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다 끝내야만 이제 그거를 이제 양산업체. 그래서 양산업체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지금 LIG 넥스원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존재감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고 실적을 이제 쌓기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럼 물론 이제 25년도가 됐습니다. 1월 달이. 그러면 10월 달에 서울 이제 아덱스. 그때도 또 공개를 할 거예요. 좀 더 좋은 자리에다 실내 뭐 아니면 밖에 전시장 실외 그렇게 해서 존재감을 계속 키워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례 없이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추정성의 이제 얘기를 짤막하게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 이거는 좀 한번 그 기본 개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기본 개요를 정리를 해드리자. 좋습니다.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궁금합니다. 빨리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장공지2라고 해서 이름이 이제 두 번째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국산이 붙죠. 그러면 이들은 뭐냐? 1은 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1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장공지1은 국산은 아니고 직수입한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타우러스. 타우러스 K. K1. K2는 좀 줄인 거고 사이즈를. 그건 국산이 아닌데 왜 장공지1? 근데 뭐 이번에 국산은 2 이렇게 왜 분리를 했을까요? 뭐 사업명이나 이제 개발명을 이제 그렇게 뭐 다종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 뭐 마치 해군의 뭐 전투함이 그랬던 것처럼 뭐 한 가지 그 전투함을 놓고 세 가지 이름이 각기 있어 프로젝트가 있듯이 이름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수입했습니다, 합니다, 전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당연히 일이죠 그게. 그러니까 2로 넘어가니까 장거리 공대지 국산 공대지 2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장공지 1은
어찌됐든 해외에서 독일에서 들여와서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이다. 네. 그리고 2는 뭐 들여와서 하는 게 아니고 국산으로 개발해서 사용할 예정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1, 2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뭐 의미를 이제 하나는 국산이 안 붙고 하나는 국산이 붙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더 그 의미가 있는 거는 사실상 이게 최초의 이제 공대지 미사일이에요. 공대지 미사일, 아음속. 물론 초음속은 또 이제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되고 초음속이니까 최초의 아음속 공대지 미사일이다. 이 의미가 더 큰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전에 뭐 LIG 넥슨에서 했던 이제 뭐 KGGB는 그 유도 폭탄, 활공하는 폭탄이지. 그렇죠. 활공 폭탄이죠. 미사일은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를 갖고 있고 좀 기대가 크죠. 그러면 이제 이게 최초에 네. 이게 발제 시작이 된 거는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거리 공대지 네. 타우러스 350K가 이제 도입해서 전력화 뭐 행사도 크게 했었어요. 대구 네. 기지에서 네. F-15K 운영하는 기지에서. 그게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본격 도입 운영. 계속 이제 발주한 게 뭐 최초에 230발이고 뭐 2차 해가지고 260발까지 가요. 뭐 먼저 번에 230발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30여 발. 네, 근데 실제로는 네. 260여 발. 아, 실제로는. 네, 2차까지 다 합하면은. 아, 합해서요. 근데 뭐 그게 뭐 300발을 넘어가는 건 아니고. 예. 230에서 60여 발을 이렇게 지금 그동안에 또 이제 훈련 겸해서 쐈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든 것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2016년도부터 본격 전력화를 해서 지금 다 무기고에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유사시에 이제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면 이제 타격을 멀리서 대전 상공, 대구 상공에서 쏠 수 있고 실제로 네. 원리상으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2016년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대테러 전쟁이 끝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재래식 전쟁이 뭐 또 미래 가까운 미래에 있겠느냐 좀 안일하게 생각하던 시절이죠. 그런데 유독 한국이 대한민국이 네. 이 장거리 공대지 500km짜리를 독일에서 발주를 하니까 야, 이 한반도가 제일 엄중하구나 상황이. 500km 정도면 뭐. 네, 엄중하구나.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좀 이렇게 독보적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이거를 계속 수입을 이제 뭐 더 물량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게 탄이니까 소모가 이제 심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사야 되는데. 이걸 또 대량으로 그만큼 사자니 돈이 너무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타우러스가 제가 알기로는 한 발당 거의 20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20억 원 있으면 좀 풍요롭게 살까요? 아, 20억 원이면 벤츠 E 시리즈 이게 거의 뭐 20대입니다. 근데 우리 뭐 PD님은 어디 투자하는 곳을 뭐 찾으실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투자식을 좋아하시니까. 야, 한 발당 20억.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독일에서 전적으로 수입해다 쓰는 거는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낭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미사일도 옛날 미사일과 달리 운영 유지, 관리가 뭐 온도도 맞춰야 되고 보관 뭐 창고도 잘 이렇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유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보관하기가 더 이제 까다로워지니까 점점 이렇게 정밀탄이 옛날과 달리 옛날은 뭐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좀 환경만 좋으면은 이제 버텼는데 네. 지금은 더 이게 아주 하니까 세밀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가 만들면은 국내에서 바로 뭐 공장들도 멀리 안 떨어져 있으니까 테크랩들이 와서 관리를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후속 지원도 이 비용이 좀 싸게 먹히니까 그게 이제 유리하다. 아무래도 네. 국산이 좋다.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KF-21에만 달 수 있다고 하지만은 같이 세트로 해서 판매를 하자. 근데 이런 거는 특히 이제 원하는 나라가 필리핀 같은 나라. 특히 필리핀. 네, 블록 1부터 그냥 미사일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있으면은 이게 타격 수단이 아주 강력한 거기 때문에 네. 공대공 무장뿐만 아니라 공대지에 있어서.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앞으로 이제 가능성, 어떤 유효성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으로 따져봐도 대한민국이 빨리 국산 이 장공지를 개발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2016년도 타우러스를 이제 막 도입을 이제 뭐 10발, 20발 받으면서 네. 바로 국산화 이제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유사한 거의 비슷한 걸 만들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LIG 넥슨이 그때부터 이제 뛰었죠. LIG 넥슨은 미사일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탄도타 업체는 뭐 하나가 또 있지만은. 네. 그렇게 해서 2017년부터 이제 사업이 이제 어떤 국내 개발 사업이 발제가 돼서 방위사업청을 통해서 네. 2022년 10월까지 탐색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잘 됐고 공중에서 구형 팬텀에서 이렇게 투발하는 것까지 다 공개가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4년 3월부터 이제 체계 개발, 구체적인 이제 성능을 집어넣기 위해서 네. 시작을 해왔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무기 개발의 어떤 과정은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먼저 이렇게 개발을 이제 기본 개발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생산할 때 넘겨줘야 되거든요. 업체. 네. 양산업체한테.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체계 개발 사업이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연구원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에 이제 뭐 유도 체계라든지 탄두 뭐 이 폭파하는 탄두라든지 추진체 이것은 이제 한화가 맡고 있고 예. 그다음에 유도 장치는 이제 비행체라든지 항법 장치 유도 장치는 이제 LIG 넥소니 서로 이제 둘이 분담해서 그래서 네. 이게 사실상 이제 뭐 ADD가 감독 기관이라면은 네. 밑에 이제 두 개 업체가 있는 거고 해서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게 KF-21에만 이제 장착하는 걸로 돼 있고 왜냐면 네. 미국 제전투기에는 이거를 인티그레이션 뭐 이렇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블록 2 이후에 이제 뭐 미국과 협의해서 뭐 이거를 뭐 다른 데다가 장착하는 것도 이제 다른 전투기 미국 제전투기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 블록 2로 얘기한 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 2030년대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티그레이션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했죠. 타우러스, 미니 타우러스 350K2 이것을 타우러스사와 LIG 넥스원이 합해서 이 대한민국 FA-50 경공격기에 인티그레이션 할 요량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거의 뭐 개발비만 2천억 원에 달한다. 또 비용도 그렇고 실제 개발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뭐 마음대로 이렇게 짧게 목표 연도를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플러스 알파 연도를 좀 줘야 되고 그게 뭐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장공지 2를 얘기하는데 좀 급하게 실적을 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2028년도 지금 2028년도면 그렇게 뭐 많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2028년도에 물건을 이제 개발 완료를 해서 내놓겠다. 생산 체제로 넘길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 그거를 받아서 생산하는 이제 뭐 LIG 넥스원 같은 데서는 야, 그게 지켜보고 있지만은 2028년은 좀 너무 빠르고, 뭐 2030에서 32년. 그게 이제 또 공대공 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지금 개발하는 거. 네. 그 비슷한 시기에 나오지 않겠느냐. 실제 생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업체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약간의 그 개발 완료 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한 2, 3년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서로 좀 다르군요. 예, 서로 입장이 다르죠. 네. 좀 더 이 업체는 안전하게 가는 입장이고, 네. 국방과학연구소는 일단 실적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업체하고 뭐 관하고는. 그래서 현재 LIG 넥스원은 입장에서는 2030년 이전에는 좀 실제 양산품을 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전에 또 이제 말씀하신 타우러스 K2, 네. 그거는 또 같이 공동 개발을 이제 독일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진전이 빨라요. 물론 돈은 이제 얘기하셨지만은. 그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원청 회사에서 이제 기술이 와서 돈만 딱 결합이 되면 이제 속도가 딱 맞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LIG 넥스원 입장에서는 그 전에 K2로 좀 버텨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다 여러 가지 뭐 품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들이 회사에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제품, 소위 뭐 반국산이죠. 옛날에 우리가 네. T-50, F-50이 이제 미국 록히드 마틴이라고 해서 50대 50 뭐 이렇게 됐듯이 그걸 거쳐야 하면 또 KF-11이 나왔듯이 네. 그 전에 이제 외국하고 공동 개발하는 게 이제 잘 이제 또 나와서 버텨주고 판매가 되고 생산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2032년 정확히 2032년부터는 완전 국산으로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그러면 이 국산 장공지 미사일 이것은 기존의 타우러스 미사일하고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또 우세하거나 발전된 모습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모컵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네. 어떤 그 좀 스텔스의 어떤 그런 이제 각진 모습 그런 디자인은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가미를 시키죠. 기존의 그 타우러스보다는 좀 더 스텔스 성능을 조금이라도 더 이제 넣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이제 뭐 ADD 주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진행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좀 가미한 기술이 90% 이상의 타우러스하고 유사한 거를 이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결국 이제 중요한 게 최종 테스트 과정, 가망 인증이라는 거. 네. 그 성능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개발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 네. 그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LIG 넥스원 입장에서는 보면은 네. ADD와 달리 그때 가야만 실제적으로 좀 현실화 될 것이다. 확보. 그래서 뭐 최종 가망 인증 이게 좀 기다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은 그렇게 뭐 또 한편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또 28년에 너무 좀 타이트하게 정한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 말하는 28년, 30년 사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두고 있는 어느 정도 성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사거리라든지 뭐 파괴력이라든지 뭐 그런 거 정해진 게 없습니까? 근데 이제 뭐 파괴력은 현재로서는 관통력을 이제 똑같이 타우러스가 중요한 게 관통력 뚱뚱뚱 들어가는 거. 타우러스가 거의 뭐 6m 정도의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기술이 우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우리 KT-SSM에서 봤듯이 기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이 지대지가 아닌 공대지이기 때문에 그게 또 뭐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합쳐야 돼요. 그 기술을 그 KTSS1에서 1, 2에서 만들어 나온 기술을 갖다가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새로운 탄체에다가.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타우러스에 거의 똑같은 미사일이 나오는데 역시 첫 번째는 예산, 개발 R&D 예산 계속 줘야 되고 제때 그리고 그다음에 그 테스트할 수 있는 개발 완료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타우러스와 거의 맞먹는 어떤 그런 기존의 성능을 보유하겠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였네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줘야 돼요. 네, 그럼요. R&D 예산 제때 배정을 해서 줘야 되고 좀 더 줄 수 있으면 주고 저기 증액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2030년 전후로 해서 이제 물건 제대로 된 물건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KF-21 전투기에만 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스톰 섀도우 지금 한참 쓰고 있죠. 기회가 되면 쓰고 뭐 프랑스 말로는 스칼프라고 하죠. 같은 건데 이름만 서로 달라요. 스톰 섀도우 그리고 스칼프. 이게 콘크리트 관통력이 2.5m 정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몇 미터라고? 6m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이가 있긴 하네요. 강력하네요. 역시 타우러스가 좋긴 하네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장공지 2는 목표로 하는 게 이제 이걸 맞춰야 되죠. 최소 2.5m를 확보해야 되고 최대 6m를 맞춰야 되는 거죠. 최소 6m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 뭐 이게 처음 개발하는 관통력을 갖는 처음으로 개발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과도하게 ROC 작전 요구 성능을 요구하다 보면은 이게 또 우리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게 도달을 못하니까 처음에는 좀 뭐 최소 2.5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스톰 섀도우의 성능 정도는 확실하게 보유하고 그 다음으로 진전시키자. 그러니까 뭐 미국 제일 제외한 뭐 이제 공산권 빼고요. 미국 제일 제외하고 공산권 빼고 유럽의 대표적인 그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합작 미사일에 거기서 범위를 이제 설정을 가져오는 거죠. 영국, 프랑스 거에 2.5m 최소. 그다음에 독일에 뭐 6m. 그거를 이제 딱 우리는 이제 ROC로 설정해서 좀 유연하게. 그래야만 이제 뭐 개발 뭐 실패했네, 관통력이 모자라네, 이제 이런 말 안 나오게 하려면은 해당 나라 이제 뭐 주무 부서 관청에서 좀 유연성을 이제 두고서 자기들이 설정하고서 개발을 하고 공군한테 알리고. 그러면 이제 뭐 진짜 성공이 잘 되고 있다.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 성공이 되고 있다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이제 항상 좋게 써주는 거고, 뭐 이렇게 비판을 이제 가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개발 기간이 이제 2030년 이전까지 순조롭게 되는 거고. 어찌됐든 확실하게 벙커버스터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장공지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가 목표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걸 개발하겠다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그건 돈이죠. 앞서 얘기한 거는, 앞서 설명드린 거는 이제 개발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주자. 우리가 많은 걸 겪었기 때문에 국산 무기 개발 기간 너무 타이트하게 준 거. 물론 뭐 KHP 뭐 수리오 헬기라든지 뭐 KF-15 빨리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날아다니는 플랫폼이고 이건 투발체, 무장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 또 다른 이제 측면에서 좀 시간을 더 주자. 그리고 우리가 뒤늦게 플랫폼 개발에만 20년 동안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무장 개발은 이제서야 뛰어든 거거든요. 공대지 지금 말씀드리지만 공대공도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처음부터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주자고 이제 다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이제 PD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돈은 이렇게 예산은 어느 정도로 R&D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탐색 및 개발비가 현재로서 알려진 건 3,100억 원. 3,100억 원. 뭐 이것도 큰 돈이죠. 그렇죠. 뭐 미니 타우러스 LIG랑 타우러스 합작해서 공동 개발을 한다는 데만 2천억이 투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더 드네요. 훨씬 많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그 생산 비용,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게 확보 발수. 확보 발수는 양산 들어가세요.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204발. 아니 200발이면 200발이지 204발은 또 뭡니까? 아니 부대별로 이제 KF-21이 블록원부터 이제 부대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강릉기지, 그리고 이제 뭐 수원기지, 뭐 예천 이렇게 나눠져요. 처음에 초도품들은 뭐 60대까지는. 그 다음에 블록 들어가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F-16 PB를 대체하니까 뭐 또 저쪽 중원기지라든지. 그럼 거기에 탄약고 이제 무장고에다가 너희들은 이제 실제 소티 작전 그 배정받은 게 한번 뜨면 어디 기지를 때리거나 어디 이제 탄도탄 기지를 때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게 4발까지 이제 아니 그 4발. 와, 벌써 이런 것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으면은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처음에
그냥 저희가 임의적으로 1차 생산이 204발이라고 보고 예. 이것도 이제 개량을 하겠죠. 미국처럼 뭐 익스텐드 레인지 뭐 사거리 연장형이 또 나올 거 나중에 2035년 이후에는 좀 더 이렇게 더 다듬어지면 성능이 예. 그건 이제 뭐 2차 양산이든지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저는 적어도 한 1000여 발 정도는 만들겠다 싶었는데 가능은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204발. 타우러스 현재 도입한 게 2016년이고 그리고 이제 2026, 36년도에 가서는 진짜 그 사거리 연장형을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타우러스를 대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완벽하게 만들어야만 뭐 1000발이 됐든 뭐 10,000발이 됐든 만들어서 뭐 내수용으로 쓰든 아니면 해외 수출용으로 쓰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04발의 생산 비용으로 네. 5천억 원이 확정돼 있습니다. 5천억 원. 오, 5천억 원이 이미 확정돼 있어요.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요즘 사업들을 보시면은 뭐 블랙호크 개량 사업도 그렇고 약간 그 일주에 근접하는. 그러면 이제 이게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물건 마트 사러 가면은 구자로 끝나잖아요. 뭐 3,990원. 그러니까 홈쇼핑 특히 4만 원 안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런 이제 효과를 누리는 거죠. 일조로 하면은 야, 뭐 요즘엔 무조건 줘야 뭐 이런 거는 이제 국방 예산에 대한 거는 느낌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바로 밑에 다니고 204발 막 뭐 9천억 원, 9천억 원, 뭐 9,900원 뭐 이런 예. 아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확정은 다 돼 있고 저는 뭐 이게 다시 강조드리지만 시간을 좀 잘 주시면은 문제 없이 생산되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산까지 딱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로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실제로 개발이 들어가는구나 이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미래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가면서 타우러스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지금은 좋은데 이 타우러스 원 제작사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뉴스로 그쪽 현지에서 타우러스의 발전형을 이제 개발을 돌입을 했다. 그 다음 물건은. 그러니까 지금 이 개량형 타우러스 350K가 시간이 흐르면 이것도 구형화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어떤 그 적 세력으로부터 이제 방해받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또 그쪽에 발전되고, 방공망이 또 발전되면은 이게 또 암흑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음속도 아니고 격추는 이제 탐지하면은 탐지 포착되면 격추가 가능한 미사일이죠. 초음속은 또 아니고. 맞습니다. 예, 뭐 극초음속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당연히 2030년대에 가서는 국산으로 다 대체가 돼야 되고, 한쪽에서는 또 초음속도 개발되고 있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간의 뭐 싸움이죠.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이 무장, 뭐 이렇게 뭐 전투기도 있지만 무장도 다 맞춰서 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좀 제대로 시간 갖고 잘 개발하면 아주 뭐 미래에 2030년대 중반 후반에는 진짜 이게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KF-21 얘기만 나오면 항상 따라다녔던 문제 있는 기관이라고 요즘 좀 유명해졌어요. 카이다 말씀하시는 거네. 그러니까요. 한국국방연구원이죠. 이번에 이 장공지 개발에 대한 무슨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낸 거죠.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거치는 과정인데 방사청을 통해서 이제 다 거치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보고서에 이제 보수적이다. 개발의 지연,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방송에서 강조하는 게 시간을 처음부터 설정을 좀 여유 있게 줘라. 뭐 ADD 입장은 빨리 개발해서 뭐 딱 후딱 해쳐야 되겠지만은 자기들 실적을 쌓기 위해서. 근데 이게 또 반면에 이제 국방연구원에서 또 딴지를 거니까 개발 지연을 일으키지 않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면 된다. 그럼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국산 무장들 특히 미사일 계통 보면은 그 옛날에 30년 전에 이제 그 좋은 사례가 천마 미사일 지대공 단거리. 이게 사실 외형상 디자인도 그렇고 내부 핵심 부품이 사실 프랑스의 그 당시에 톰슨 CSF 지금의 탈레스사의 어떤 그 합법적인 돈을 우리가 급한 거는 돈을 주고 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핵심 부품은 결국 그 원천 제작사 그걸 모방 그 무장에 대한 모방 아니면 장비의 모방을 원천 회사에서 좀 사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은 제가 국방연구소에 자기들의 어떤 그 저서에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사왔었다. 핵심 부품은. 합법적으로. 돈을 당연히 주고 훔쳐온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요 구성품은 결국 수입을 하지 않겠느냐. 핵심 부품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개발 시간, 그다음에 핵심 부품은 결국 사올 텐데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왜냐면 핵심 부품도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데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일단 물건을 또 어느 정도 내놔야 되고 양산업체도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양산 라인으로 넘기려면은 급한 거는 또 사와서 일단 거기다 꽂아서 판매를 이제 개발을 내놓지만은 나중에 결국 국산화는 돼요. 그것도 시간을 또 주면은. 근데 그거를 좀
비판적으로 본 거죠. 국방연구에서는. 그러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네. 그다음에 전체 예산이 우리는 이제 지금 예산이 1조 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상 들어갈 것이다.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카이다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서를 내놨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상당히 이제 무기 개발에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부분을 국방연구원에서 지적하는 거를 좀 새겨듣고 되레 이 국방연구소에서 좀 그거를 좀 더 적당히 좀 이렇게 늘리고 예산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좀 이렇게 확보도 하고 그리고 최종 목표를 설정을 부품까지도 핵심 부품까지도 국산을 하는데 그건 몇 연도에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네. 그걸 이제 그런 면을 또 홍보를 해야 되죠. 그냥 네. 모컴만 공개할 게 아니라.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걸 피해갈 수 있죠. 국방연구원의 어떤 보수적인 딴지를. 예.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다 우리 방송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목적이 이제 그런 거니까. 아니 저희 또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카이다 얘기만 나오면 또 발끈하시니까요. 근데 요즘에 또 들어가는 게 카이다도 카이다지만 인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엄청 뭐 속을 새기고 있더만요. 축구에서도. 예, 뭐 감독 자르고 하는 거서 사람들이 분노들 하고 있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나면 더 이상 인니 자체는 얘기하지 말자.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예. 하다못해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하고 비교된다. 필리핀은 저 정도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요. 필리핀이 아주 그냥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한테.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하고 잘 이렇게 협력이 잘 되는 나라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대신.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대한민국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장착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공지2. 네. 예, 야, 이거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시간적 여유를 잘 가지고 찬찬히 완벽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모든 무기 체계, 우리 대한민국의 K방산 무기 체계가 그 국산이 되기 전까지는 네. 합작으로 이제 공동 개발해서 들어온 것들, 또 그전에는 그냥 단순 면허 생산, 그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중간에는 뭐 타우로스로 버티고, 서먹은 K나 K2로, 그 다음에 이제 2030년대는 이제 국산 순수 완벽하게. 어차피 이게 운영 연한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체해서 이렇게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뭐 상황이다. 그래서 그 각각 사업들을 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네, 그 목적에 맞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신년을 맞이해서 계속 미사일 시리즈로 여러분께 방송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산의 미사일들이 어떻게 개발을 시점으로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완료가 될지에 대한 차분하게 집중 분석으로 여러분께 차근차근 알려드려 봤습니다. 자, 정말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2020년대 중반이 됐는데 2025년 대문이 인해서 앞으로 이제 5년 더 지나면 이제 2030년대입니다. 뭐 그렇게 먼 세월이 아니고 가까운 또 이제 뭐 미래인데 이 또 그러니까 새로운 도약, K방산의 또 제2차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개발하는 국산 뭐 무장들들 이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뭐 매번 이제 우리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방산 관련 행사들이 이제 많은데 크고 작은 것들이 그걸 이제 유심히 잘 살펴보면은 좋은 제품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고. 네, 좋습니다. 오늘부로서 미사일 시리즈는 이제 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까지만. 국산 미사일도 포함해서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만 했고요. 날씨가 한파가 갑자기 또 들이닥쳤습니다. 뭐 겨울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본.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KF-21 하면 빠질 수 없는 KF-21 방한 모자. 예, 이걸로 따뜻하게 귀도 보호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따뜻합니다.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따뜻해요. 예. 이거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이제 모자가 한 50여 개 지금 남았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 구매를 하지 않으시면 이것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품절 사태를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 중에 이제 절찬리. 네. 이게 이제 우리 영화 옛날에 개봉할 때 영화 이제 절찬리의 상영 중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뭐 어디 가서 봐야 되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아마 이 모자가 구정전이면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구정 지나면 이제 그 햇빛 그 시간도 조도도 길어지면서 겨울이 이제 서서히 이제 저무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꼭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념품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슈퍼소닉 TV의 후원은 이 모자 구매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거저 여러분께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저희는 모자를 여러분께 드리고 여러분은 또 모자를 구매하시고 그것이 바로 슈퍼소닉 TV를 위한 후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주소 나갑니다. 슈퍼소닉 TV 네이버닷컴으로 이름,
핸드폰 번호, 집 주소 적어서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요즘에 독감이 상당히 유행이에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백진산, 산삼, 이런 거 챙겨 먹으면서 건강 지켜야 돼요. 모자도 쓰고 다니면서. 예. 좋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